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르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따 책방입니다. 와, 네, 오늘은 짜잔, 출판사에서 내 책 내는 법 투고의 왕도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네 아이의 학교 다니는 곳에서 제가 이제 아이 학교 보내면서 학교에도 뭔가 끈 하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갖고 부모 독서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를 잠깐 다녔었어요. 근데 거기서 잠깐 만났던 이제 어머니 한 분이, 이제 막 그때 이제 뭐 제가 이제 책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여서 뭐 이러저러한 일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셨었는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림책을 이제 스스로 펴내셨다고 그러면서 이걸 책으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책을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이제 완성물까지 만들고 이제 아마 교보 뭐 전자책 코너인가 뭐 이런 데서 이제 검색하면 나온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말하면서 이제 그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이는 아니었었는데 어제 그제 막 이렇게 저를 이제 학교 앞에서 계속 기다리셨었대요. 근데 오늘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언제 한번 좀 들려달라. 책 만들고 뭐 판매하고 뭐 이렇게 유통시키고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이제 나누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문득 이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유유 출판사는 뭐 공부, 뭐 글쓰기, 뭐 중국 고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출판사잖아요. 아주 하우투 시리즈의 책들도 굉장히 잘 펴내고 있는 곳인데 땅콩문고라고 해서 이렇게 한 손 정도에 딱 잡히는 크기의 이런 시리즈, 뭐 출판사에서 책 내는 법, 번역가 되는 법, 편집자 되는 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뭐 동화 작가가 되는 법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펴내고 있는 시리즈 중에 한 코너인데 이 책이 혹시 그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오늘 쭈쭈쭈쭈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예전에 한 편집자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었었는데 저는 이제 교육 전문 분야로 이제 좀 특화되어 있긴 했는데 약간 이제 책을 원고를 이렇게 저자를 만나고 원고를 발굴하고 이제 책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제 뭐 이렇게 출간한 다음에 이제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뭐 이런 계획들을 이제 잡고 뭐 이러는 그런 그 흐름들은 거의 이제 비슷해서 이 책 읽으면서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네. 뒷표지부터 살펴보면 예비 저자를 위한 베테랑 편집자의 믿음직한 안내서라는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서문에서 끌어왔네요. 출간을 목적으로 쓴 자신의 원고를 출판사에 투고하려고 마음먹은 예비 저자가 참고하면 좋을 만한 사항들을 편집자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예비 저자는 출판사가 원고를 청탁 또는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원고를 책으로 출간해달라고 출판사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이 책의 핵심 독자는 이미 완성된 자신의 원고를 출판사에 투고하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투고할 때 최소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자 하는 사람이다. 출간을 목표로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했거나 이미 여러 차례 투고해본 경험이 있지만 출판사에서 유의미한 답장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모두 이 책의 핵심 독자에 포함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상태라는 지은이는 정상태신데 책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의 생각과 글을 찾고 읽고 깊고 다듬어 그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읽히도록 궁리한다. 대학 졸업 무렵 한 문예 아카데미에서 간사로 일하며 당시 어디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빼어난 강의들을 어깨너머로 보고 들으며 지식과 지혜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2005년에 개원한 서울 북인스티튜트에서 단기 편집자 입문 과정을 수료한 뒤 그해 여름 여러 출판사의 문을 두드리다 운 좋게 신입 편집자로 첫 발을 뗐다. 2005년이니까 벌써 한 13년, 14년 차 정도 되는 분인 거죠. 그 후로 문학, 사회과학, 철학, 예술 등의 분야에 각각 전문성이 있는 출판사에서 일했고 몇몇 소규모 출판사에서는 편집, 디자인, 마케팅을 모두 혼자서 하기도 했지만 효율성과 성취감, 이면의 비능률과 피폐를 발견한 뒤부터는 편집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경제, 경영, 에세이, 자기개발 등을 주력 분야로 삼고 있는 종합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컨텐츠를 발견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려 한다. 이렇게 지은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맨 앞장에 이제 두 작가의 글이 실려 있어요. 하나는 제임스 미춘의 소설에서 이제 따온 글인데 읽어드릴게요. 그녀는 종종 작가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어떤 책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책의 장점을 발견해서 책을 구입하고 또 나중에 가서는 이 작가가 다음번에는 무슨 책을 낼지 궁금한데?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글쓰기고 또 출판이에요. 우리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통찰력, 재능, 언어에 대한 사랑, 이야기에 대한 정열, 그리고 좋은 책을 만들려는 노력 등을 나누며 서로에게 감화를 주는 짝이었다. 제임스 미치너의 소설에서 따온 글을 해놨고요. 또 존 가드너, 미국의 소설가의 메모도 이제 실려 있어요. 편집자들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려는 유혹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워야 한다. 그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적어도 얼마 동안은 무능하고 제정신이 아니다. 직업상 그들은 너무 많이 읽기 때문에 글이라면 넌더리를 낸 나머지 재능을 알아볼 수 없게 된다. 그 재능이 눈앞에서 춤을 추더라도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편집자에 대한 어떤 악평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버나드 쇼 같은 작가의 이야기도 이제 끌고 와서 막 보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이래요. 머릿말에서는 투고를 준비하는 예비 저자를 위한 어느 편집자의 짤막한 안내서라는 이제 글이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이제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고 투고들이 이제 막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교육 같은 것들을 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여기다 담겨 있어서 제가 되게 신입 때 생각들도 막 나고 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첫 번째 질문, 왜 투고하는가? 두 번째 질문, 이대로 투고해도 좋은가? 출판 가능한 원고로 다듬는 법, 콘셉트, 한마디로 책을 설명하는 법, 예상 독자, 내 책을 읽어줄 누군가를 찾는 법, 기획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법, 투고할 출판사를 찾는 법, 책이 되어가는 과정에 동참하는 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맺는 말로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라는 것들하고, 투고하기 전에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책들이라는 책 목록과 소개글까지 아주 알차게, 되게 얇은 책인데 이렇게 한 120페이지, 130페이지 가 좀 넘는 그런 책인데, 아주 이 책 읽으면 이제 책을 어떻게, 근데 글을 어느 정도 어쨌든 원고 컨셉이라도 이런 글을 써야지, 이런 걸 출판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책은 어떻게 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받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특히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그러니까 특히 제가 딱 읽어주고 싶다, 들려주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거의 이제 마지막 게 속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투고할 때 유의할 것. 인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좋은 글, 뭐 컨셉에 맞는 글, 이 책의 독자, 뭐 핵심 독자를 누구를 이제 상정하고 이제 여러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하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팁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투고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부분에 이제 실려 있는데, 투고 원고를 바라보는 편집자들의 관점은 대개 어떤 주제를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썼는가에 맞춰져 있지만, 가끔씩은 예비 저자들의 아주 사소한 실수가 원고 검토 자체를 망설이게 만들기도 한다. 아래 정리한 내용은 투고하는 예비 저자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주었으면 하는 편집자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여우는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주둥이가 좁은 호리병에 담겨 있으면 먹을 수가 없다. 점점점점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출판사의 이름을 틀리지 말 것. 그러니까 유유 출판사에 뭐 이렇게 내 원고 좀 살펴주세요. 출간할 수 있는지, 뭐 좋은 원고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원고들을 보내는데 우유 출판사라고 썼다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일단 신뢰도가 확 깎이잖아.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는 정도의 저자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판사의 이름을 틀리지 말 것. 여러 개의 수십 메일 주소가 노출되지 않게 할 것. 그러니까 뭐 유유 출판사에도 내고, 뭐 어디 뭐 문학동네에도 내고, 여러 군데에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거가 이제 탁 받는 사람이 여기도 내고 여기는 그 중에 한 곳이 우리 출판사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닥 좋은 데서 내세요.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또 최소한 받는 사람들이 우리 출판사를 믿고 자신의 원고를 보내줬구나 하는 어떤 그런 믿음 정도는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팁들.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될 원고라고 장담하지 말 것. 뭐 이런 것도 있고, 출간 기한이나 계약 조건을 언급하지 말 것.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좀 자세히 읽어보면, 출판사는 매년 목표로 하는 출간 종수와 계획을 정하고 그에 따라 움직인다. 출간 계획이 없던 투고 원고를 계약한 뒤 곧바로 편집 작업에 돌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출간 일정은 나중에 편집자와 천천히 상의해도 늦지 않다. 계약금이나 인쇄율 등을 기획서에 적을 필요도 없다.
뛰어난 원고라도 계약금을 더 주거나 인세율을 팍팍 올려줄 출판사는 없다. 이 또한 계약 단계에서 상의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써있고요. 원고를 디자인하지 말 것, 프로필을 과대 포장하지 말 것, 여러 차례 투고하지 말 것, 그리고 사전 약속 없이 출판사를 방문해 미팅을 요청하지 말 것, 검토 결과를 빨리 알려달라고 독촉하지 말 것, 거절의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지 말 것,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뭐 앞에 나열한 사항은 모두 당신이 쓴 원고의 내용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으며 단지 투고할 때 갖추면 좋을 형식과 태도에 초점 맞추고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누구나 쉽게 바꾸고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철저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켜질 때 편집자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당신의 원고를 곧장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재밌어요. 책을, 책을 내고 싶어서 내 인생의 책, 뭐 이런 것들. 요즘에 막 블로그든 뭐 이렇게 글 쓰거나 이런 뭔가를 기록해내거나 하는 것들이 어려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독립출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출판사에서 책을 낸다라는 거죠. 출판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뭐 이름 있는 사람이고, 뭐 좋은 책을 많이 냈었던 사람이면 막 서로 이렇게 우리 출판사에 원고 좀 주세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이름도 없고 이력도 없고 뭐 그런 상태, 검증되지 않은 저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첫 그 책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이제 자기 출판이나 이런 것도 자기 돈 내서 이제 찍고 뭐 이렇게 뿌리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출판사가 여기에는 1,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겠어라고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아무 책이나 아무 원고나 이런 것들 덤벼들 수는 없겠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이제 따져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서로한테 더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고, 특히 이제 뭐 자기 어디에서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낼 거냐 뭐 이런 디테일한 정말 궁금한 것들, 그리고 정말 투고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이제 그 흐름들 대로 이렇게 쭉 실려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에요. 한번 원고를 책 한 권 쓰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혹은 이미 원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 한번 보시고 여기에 좀 부합하는지 한번 자체 모니터링을 하신 후에 출판사에 투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그 아이네 학교 그 부모님 또 찾아뵙게 되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번 건네줘 볼까 싶습니다. 안녕.